여기까지 우리가 끌고 올지는 몰랐나 봐. 아니, 담당 공무원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할 수도 있어. 사후 관리 단계 협의 후 이행 여부 점검을 하겠답니다. 와, 했는지 빡세게 찾겠다. 빡세게 찾긴 했는지 네. 실태 파악 관련 규정 보완. 여기다 써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는 게 맨날 써놓고 안 하면은 돈만 먹고. 네. 제가 안 그랬어요. 얘가 그랬어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9년생 게스트와 국악반 PD가 만드는 방송 이프코리아 약관동이 28회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방송 사고에 무슨 뭐 시간 오버에 여러 가지 난관이 있었지만 굴하지 않고 김포김 PD님께서 또 그린 뉴딜, 그린 리모델링 편을 준비해왔습니다. 가시죠. 그때 대표가 이제 그린 쪽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린 리모델링.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네. 가면 갈수록 보도 자료가 많지가 않아요. 굉장히 처음에는 으쌰으쌰 했는데 그럴듯한 거 앞에 꼭지 이미 다 썼거든. 그렇지. 그래서 이미 다 해갖고 어. 이 뒤로 가면 갈수록 왠지 부실하다, 찾기 힘들다라는 느낌이 들긴 해서 오늘도 좀 찾기는 힘들었습니다. 교과서로 치면 뒤에 따른 거지. 그렇지. 방학 때 배우는. 누구도 보지 않는. 네. 여기까지 우리가 끌고 올지는 몰랐나 봐. 아니 이렇게 응. 상세히 볼 줄도 어, 몰랐겠지. 어, 어. 이거 누가 뭐 어. 관심이나 있겠어 그쵸. 싶었는데. 그래, 아무도 관심 그러니까 이거 10주에 걸쳐서 우리가 할 제일 줄이야. 열심히 볼까? 어. 전국에서? 아니, 담당 공무원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할 수도 있어. 이거 사업만 잘 되면 한국판 뉴딜 전문 강사로 나셔야 될 것 같아. 오, 전문 강사로 아, 해가지고 이거- 홍보대사 해가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번에 얘기했고요. 2020년 7월 14일 그린 리모델링 기재부, 국토부, 문체부, 행안부, 산업부 이제 부서가 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리고 여기서 문체부가 들어가 있네요. 그린에. 문화기반과 문화기반과 문화시설에 대해서도 아, 이제 그린을 해야 네. 되니까 문체부가 들어가 있고 기후환경정책팀, 국토교통예산과, 공공주택청결과, 문화기반과, 시설청결과, 분산에너지과 이렇게 있습니다. 과제 개혁. 민간 건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 유도를 위해 공공 건축물이 선도적으로 태양광 설치, 친환경 단열재 고체 등 에너지 성능을 강화한다는 과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태양광 설치도 태양광 설치지만 친환경 단열재로 교체하겠다라는 것도 하나 좀 중심 있게 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앞으로 개보수를 굉장히 많이 할 거다라는 플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 단열재에 대한 이 특허라든가 새로운 물질 아니 새로운 방식 이런 것들이 많이 개발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요 투자 사업 및 제도 개선에는 20만 2천 개를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이 부분은 저번에 했고 1. 노후 건축물 건물 15년 이상 공공 임대주택 22만 5천 호 그리고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기관 2,170동 대상으로 해가지고 태양광 설치 및 고성능 단열재를 교체한다고 합니다. 신축 건축물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친환경 소재 등을 활용해가지고 국공립 어린이집, 국민체육센터를 신축한다고 합니다. 고효율 에너지화를 가기 위해서는 고성능 단열재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문화시설 박물관, 도서관 등 문화시설 대상 태양광 시스템 및 LED 조명 등 에너지 저감 설비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1, 2, 3번이 똑같은 내용이죠. 그냥 이름만 약간 노냐, 그러니까 신축이냐. 타겟층만 다를 뿐이지 네네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먹는 사람이 다른가 보지. 아까 말했듯이 부서별로. 부서별로 부서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놨고 여기는 특이하게 LED 조명 등 에너지 저감 설비가 나오는데 LED가 뭐덜 먹어요? 덜 먹지. 네, 엄청 덜 덜 먹지. 얼마 전에 우리 집 LCD로 바꿨어. 전방도 안 달아도 돼서. 4. 음. 정부청사 노후청사, 서울 가천 대전에 있는 노후청사에는 단열재를 보강하고 6개 청사, 세종 가천, 서울 대전, 춘천 고양 청사들은 에너지 관리를 효율화시킨다고 합니다. 5번 전선 지중화 학교 주변 통학로 등 그 지원 필요성이 높은 지역의 전선 촌신선 공동 지중화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신도시는 이게 네. 가능한데 가능한데 네. 저희 본가가 서울은 힘들어요. 거기는 골목도 좁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 드러내갖고 네. 땅으로 네. 매립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도시 전체를 마음먹고 싹 밀고 다시 깔지 않으면 이거는 굉장히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 건물 의무화 로드맵 조기 추진 녹색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합니다.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공공건축물을 조기 의무화시킨다고 합니다. 25년이었는데 23년으로 의무화시킨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대부분 자료를 못 찾았고 그래서 에너지 효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보도자료 2020년 8월 19일 산업부 에너지 효율과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에너지 효율과에서 나온 보도자료입니다. 에너지 전환 확산을 위한 고효율 저소비 경제 기반 확립 제6차 에너지 이용 합리화 기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4년까지 국가 에너지 효율 13% 개선하고 에너지 소비 9.3%를 감축한다고 합니다. 효율 향상 부분에서는 투자 확산하고 지자체 중심 그리고 수요 관리 부분에서는 실시간 감시 상향시 참여를 기반으로 한다고 합니다. 2017년까지가 5차고 6차를 2020년에서 2024년까지 계획을 발표하는데 기존의 방식은 정부 주도였다면 이제 네. 민간 주도로 넘기고
예전에는 결과 확인이었다라고 보면 요즘은 모니터링을 계속해서 잡아나가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2024년까지 에너지 효율을 13% 개선하겠다. 에너지 소비를 9.3% 감축하겠다라는 게 타겟인 것 같아요. 정부는 8월 19일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하고 제6차 에너지 이용 합리화 기본 계획을 심의 확정하였습니다. 이번 에너지 이용 합리화 기본 계획은 정부가 19년 6월 4일에 수립한 에너지 분야 최상위 계획인 제3차 에너지 기본 계획의 수요 부분 국가 중장기 실행 전략으로서 에너지 전환의 정착과 확산을 수요 측면에서 뒷받침하고 기후변화와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수요 관리 및 효율 향상의 비전을 제시하였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8월 19일 발표 바로 직전에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코로나 이후 시대에 대한 것도 추가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회 때문에 뭐. 제3차 에너지 기본 계획 이것도 나중에 한 내년에 21년도에 한번 봐야 되겠지만 에너지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이 계획을 수립했다라고 얘기합니다. 6차 에너지 이용 합리화 기본 계획의 3대 추진 방향은 5차 계획하고 6차 계획하고 좀 비교를 해볼게요. 효율 향상에는 효율 향상 부분에서는 5차 계획에서는 규제 위주 중앙정부 주도였다면은 6차 계획에서는 투자 확산하고 지자체 중심으로 돌아가고 수요 관리 부분에서는 이행 후 점검, 하향시 지도였다면은 6차 계획에서는 실시간 모니터링 그리고 상향식 참여가 주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도 개선 부분에서는 사후적 기업 부담 완화 위주였다면은 6차 계획에서는 선제적 에너지 전환 확산을 촉진하는 데 힘을 쓴다고 합니다. 효율 향상이라는 부분에 돈을 많이 주면 많이 개선할 수 있지 않냐 그렇죠. 이런 의도로 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규제를 하면 어떻게든 따라오겠지. 움직이겠지라고 했는데 규제를 했더니 안 움직이고 없애기만 하고 안 하기만 하고 하니까 그래 규제보다는 투자를 해주면 좀 더 스스로 움직이겠지라는 그래 밥을 먹여야지 움직이지 애들이 그렇죠. 지자체 중심, 중앙정부 중심이다 보니까 지자체들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살리지 못하고 중앙정부가 알아서 했는데 그걸 지자체 중심으로 하는 것 같고 수요 관리는 이행 후 점검, 결과론적으로 생각을 해왔다라고 본다면 실시간 모니터링, 이행 후 점검이라는 것은 1년 지나고 보고 1년 지나고 보고 하면 1년 동안 안 하다가 갑자기 12월 말에 마지막에 열심히 하고 하고.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네. 있어서 실시간 모니터링, 온라인이 되면서 실시간 모니터링이 확실하게 된 네. 거죠. 중앙정부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에서 평가 내리는 거지. 야 너네 오늘 내일, 어제 이렇게 딱딱 할 수 있게. 야 에어컨 너무 많이 켰어. 에어컨 좀 줄여라. 하향식 주도, 하향식 참여라는 것은 예전에는 이런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더 네. 아이디어가 많고 똑똑하셨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배운 신시대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얘네들이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이런 것들을 내서 좀 더 현실에 맞는 그리고 좀 더 창의적인 그런 방식으로 가자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정부는 이 계획을 통해 2024년까지의 에너지 효율 개선, 수요 감축 목표를 제시하였는데 에너지 원 단위는 2020년 대비 13%를 개선, 0.108에서 0.094 TOE 100만 원당. 그리고 에너지 소비는 기준 소요 대비 9.3%를 감축한다고 합니다. 10년의 재택근무라든가 네. 이런 걸 많이 했기 때문에 에너지는 많이 쓰지 않았다라고 보이지 않을까요? 문화재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아니면 또 집에서 하루 종일 게임해가지고 더 맞아. 많이 쓰지 않았어요? 그건 집이잖아요. 집. 공장은 돌렸잖아. 그러니까 공장은 돌렸어. 여기서 얘기하는 어린이집이라든가 문어시설 안 가도 돌리죠. 안 가도 돌리죠. 딱 키죠. 한 명이 와도 켜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걸 13% 개선하고 기준 수요 대비 9.3% 에너지 소비를 감소를 시키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는 14년도에 발표된 제5차 계획 대비 각각 에너지 단위는 1.5배, 수요 감축은 2.3배 향상된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원 단위는 13년부터 17년까지 8.7%가 개선이 되었고 수요 감축은 17년 기준 대비 4.1%가 감축됐다고 합니다. 시설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라고 봐야 네. 되겠죠. 예전에는 환자집에서 살았다라고 하면 요즘에 벽돌집에서 살다가 요즘은 좀 더 스티로폼을 넣어서 좀 더 좋은 집에서 살다가 이런 형태로 점점 단열 기술이 올라간다든가 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감소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6차 계획의 3대 방향별 핵심 추진 과제를 살펴보면 첫 번째 투자 확산, 지자체 중심의 에너지 효율 향상 추진. 첫 번째 내용으로는 에너지 절감 유망 사업에 자금, 세제 지원을 확대하여 관련 투자를 활성화시킨다고 합니다. 자금 부분에서는 중소, 중견기업 대상 유망 효율 개선 사업 융자를 우선 지원하도록 하고 세제 부분에서는 투자 유인을 위한 투자세 공제제도 개편하고 세액 감면을 연장한다고 합니다. ESCO 앞에 C가 붙으면 세스코. 에코. ESCO 죄송합니다. 못 찾아봤네요. 투자사업 에너지 진단 결과 이행 사업 중 절감률이 10% 이상 예상되는 사업. 중소기업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내면 거기에 대해서 자금을 투자한다든가 세제 지원을 한다든가 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같고요. 중견기업이면 어디까지죠? 매출이 예. 400억에서 1,500억. 오. 1,500억 이하 되는 기업들에서 아이디어를 제공을 하면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거고요. 세제 부분에 있어서는 개편은 현행의 특정 시설별 공제, 에너지 절약 시설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1.37% 적용. 대기업은 1%는 이게 비율이 더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줄여도 많이 절약이 되는 거라서 그런가요? 얘네는 많이 쓰니까. 그리고 향후에는 기본 공제가 10%로 여기 중소기업에 더 많이 많이 줬네. 줄여야 되고 플러스 추가 공제로 3% 직전 3년 평균 대비 투자 증가분 이만큼 투자를 하면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ESCO 등 중소기업 특별 세금 감면 대상 업종 세금 감면 2년 연장 20년 말에서 22년 말까지 세금 감면을 2년 연장한 것은 성과가 별로 안 나갔고 더 연장해 줄 테니까 더 노력해봐라 라는 얘기겠죠. 네. ESCO가 에너지 서비스 컴퍼니라고 해서 에너지 사용 시설에 투자한 금액을 투자 시설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절감액으로 회수하는 기업 아니면 이런 사업을 하는 기업을 말한대요. 그런 그러니까 에너지. 시설에 투자를 해서 네. 투자한 금액보다 절약되는 금액이 더 크거나 수익성이 나는 그런 사업을 하는 기업을 말한대요. 에너지 하면서도 얘기했지만 대기업들 공장 네. 대기업 상호가 크게 써 있잖아요. 비행기 타고 가다가 보라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넓은 면적에 네. 태양광판을 깔면 되는데 네. 이 상호를 크게 도색을 해갖고 트럼프 뭐라고 해놨나? 트럼프가 헬기 타고 오잖아요. 알겠다. 쌈. 깜짝 놀랐대잖아. 일단 다 태양광판으로 깔아야 되고 주차장도 태양광판으로 덮어주고 그러면 차도 덜 뜨거워지고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어느 고속버스 휴게소에 가면 주차하는 그 맞아요. 공간 위에다가 네, 예,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차가 덜 뜨거워지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두 번째 에너지 공급자 효율 향상 의무화 제도 EERS를 도입하고 건물의 제로 에너지화 투자 등으로 새로운 투자 시장을 창출한다고 합니다. 산업 분야 자발적 에너지 효율 목표제 및 EESR을 도입한다고 하는데요. 에너지 효율 목표제라는 것은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 연간 에너지 사용량 2000TOE 이상이 되는 사업장에 대해서 자발적 에너지 원단위 개선을 목표제로 EERS는 에너지 이피시언시 요즘 영어로 배우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efficiency, resource, standard, 에너지 공급자 효율 향상 의무화 제도를 해가지고 에너지 공급자 대상 연도별 에너지 절감 목표를 부여하여 목표 달성을 위한 에너지 효율 향상 투자를 의무화한다고 합니다. 좀 어렵구만. 네. 에너지 공급자 한전, 가스공사, 한난 한나는 뭐예요? 한국난방? 난방공사. 한국난방공사. 한나는 또 처음 들어봤네. 연도별 에너지 절감 목표를 부여하고 에너지를 줄여라라는 것은 손실분 한전 같은 경우에 유선이 네. 된다든가 좀 더 좋은 재료에 라인을 깔아서 손실을 그만큼 줄인다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에너지 절감을 하나라는 그런 얘기인 것 같고 가스공사도 대충 그런 거고 한난 같은 경우에는 열을 전달을 하는 데 있어서 열 손실을 얼마만큼 줄일 것인가 그 열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온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네. 너무 높아도 생산 대비 생산 코스트가 안 맞을 네. 거고 너무 낮으면 전달했을 때 물이 안 따뜻하니까 소비가 커질 거고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해서 목표를 가지고 가면 좋을 것 같네요. 또 건물 녹색 구조 변경, 리모델링 시키고 녹색 지능형 학교 등 고효율화 투자를 촉진한다고 합니다. 공공 임대주택은 22.5만 호, 그리고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기관은 21년까지 2,170동 등을 리모델링 시키고 국립 55동, 공사립 초중고 2,835동을 지능형 학교로 만드는 건가요? 그러면은 바꾸는 거겠죠? 저번에 5G 리모델링 하고 이거 리모델링 하고 학교가 그냥 공사판이네 공사판. 공사판. 그죠? 네. 지금 지금 이렇게 하고 학교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교 안 가. 왜냐하면 아니, 나중에는 다 원격으로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기도 하고 주택으로 써야지. 공공주택이 되는 거는 공공임대. 일본 같은 경우에는 폐교를 요양시설로 바꿨거든요. 오. 지방에 폐교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걸 요양시설로 바꿔가서 연금을 받잖아요. 네. 그래서 계약을 하는 거예요. 연금을 꼬박꼬박 내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리고 거기서 사는데 여기서 문제점이 하나 발생한 게 뭐냐면 할머니만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가족이 다 살아? 아들이 얹어 산다든가 딸이 얹어 산다든가. 요양원에? 네. 그러니까 방이 하나 있고 딸이나 아들이 네. 벌이가 없으니까 네, 그냥 이렇게 거기 얹혀서 사는 그런 형태가 발생해서 그것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여간 지방에 있는 그런 네. 시설들을 그렇게 바꿨는데 학교도 잘 만들어 놓고 나중에 요양시설로 다 바꾸면 되죠. 건물 잘 져서 네. 나중에 요양시설로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세 번째, 분권화와 지역망 구축으로 지자체 중심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촉진합니다.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너지 진단 범위 내용을 시도 조례로 위임하고 개선 명령, 과태료 부과 권한을 시도에 이양하는 등 에너지 진단 개선 권한을 시도에 부여한다고 합니다. 시도에서 선제적으로 움직여라. 개선 명령이나 뭐 과태료 부과를 못했다는 게 좀 이상하네. 그러니까요. 여태 그걸 못했다는 게. 투자들도 안 하고 무조건 규제만 해서 야, 무슨 돈으로 짓느냐부터 시작을 해서 방법비 없잖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별의별 핑계를 다 대면서 안 하는 거죠. 돈 없어. 저 예산은 나 요번에 못 받았어. 갚아. 뭐 편성을 했는데 딴 데 뺏겼어. 요번에 태풍이 와갖고 우리 집이 공장 날아가고 나갔어. 보수하느라고 돈 응. 다 나갔어. 응. 못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돈을 투자해서 뭐 한다는 얘기겠죠. 네, 보통 이제 이런 거를 하면 업자들이 있어요. 업자가 그 지자체가 사업을 따와. 네. 그래서 어느 동네는 이 사람이 해서 점검하고 보고하고 보고서 음. 만들어 주고 그 보고서 받아서 이제 보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소방 점검도 사실 다 네. 소방 네. 업체들이 하는 네. 것처럼 이거는 근데 어떻게 산업부에서 여태 해왔대 이거를. 그러니까 이 전국적으로 희한하네. 어떻게 그거 안 되잖아. 안 했던 거구나. 그래서 우리나라의 에너지 효율이 굉장히 낙후하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네. 사용률도 굉장히 낮다고 매번 얘기를 하잖아요. 네. 몇 년 전부터 떠들었는데 아직까지 0. 몇 프로니까. 지자체 중심 혁년방 구축을 통해 지역에 특화된 효율 개선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지자체, 기업, 대학 연구기관 그리고 에너지 전문 기관 등이 참여해 현장 맞춤형 효율 개선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실시간 감시 상향식 참여 기반 수요 관리 강화. 첫 번째 데이터 수집, 공유, 활용을 촉진하여 수요 관리를 디지털화합니다. 수집 부분에서는 전력, 가스 등 지능력 전력 계량기 AMI 보급 확대로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하고 확대한다고 합니다. 아파트 500만 호의 전력 AMI를 설치하고 6개 지역에 3만 대의 가스 AMI를 보급하고 검증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검침원이 와서 네. 숫자를 적어왔잖아요. 집에 안 계시냐고 막. 그런 것들이 이제 거의 없어진다라고 봐야죠. 계량기에 그뭐 하나만 달면 되는 거 맞아요. 아니야 원래? 닮은 아니 거 아니야? 그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논리적으로만 생각을 해보면 네. 계량기 그 관을 지나가는 그것만 측정하면 되는 거죠 지금. 아날로그잖아. 그게 아날로그잖아요. 그거를 딱 디지털 디지털로 신호로 하는 게 변환을 해서 음. 디지털 신호를 통신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아니지. 그러네. 세트가 전체적으로 다 바뀌어야 새로 되기 짓는 때문에 건물은 검침할 필요 없는데 이 집 음. 있는 거 지금 다 한다는 얘기잖아요. 있는 것도 그럼. 이미 새로 짓는 집들은 그렇게 검침 안 하는 걸로 다 바뀌었고. 스마트 계량기가 다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나는 스마트 계량기가 굳이 있는데 스마트까지 필요 없는 네. 그 옛날 거 스마트 계량기가 있어야 돈 안 내면 끊지. 일일이 안 다녀도. 그 계량기 시스템 자체를 아파트 전체를 바꾼다고 생각해 보면은 그치. 끊어야 되잖아. 그치. 일이 장난이 아니야. 네. 전체를 다 끊어야 되잖아. 그래서 가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앞으로 검침원이 안 움직이고 바로바로 스마트하게 확인하고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알람도 날아가고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쉽지 않은 장비고 저게 물건을 팔러 가려고 했는데 어디서 만드는지 찾지를 못하겠어. 저 연락 좀 주세요. 제가 좋은 물건 있어요. 그렇습니다. 공유. 전력 데이터 공유 기반 고도화 그리고 향후 원별 정보 통합하고 공유한다고 합니다. AMI 실시간 데이터를 활용한 공유 정보 최신화 및 제공 주기 단축 방안 검토. 앞으로 저런 것도 데이터를 쭉 보면 어느 집에 전력이 어떻게 쓰이는지 어느 지역의 전력이 얼마만큼 쓰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고 특히나 다 하게 된다 그러면 네. 나홀로 사시는 노인분들이 안 쓰거나 그러면 찾아가 보잖아. 찾아가 보는 좀 더 많은 쪽에 음. 활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활용. 첨단 에너지 데이터를 분석하고 건물 진단 데이터베이스 등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첨단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을 구축하고 그 내용으로는 입주 기업 공장 내 제어 장치, 기계 부품 등의 IoT 센서를 설치하여 데이터 수집, 에너지 사용 정보를 분석하고 효율 개선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건물 에너지 진단 데이터베이스 구축에서는 진단 결과를 토대로 건물 내 설비 현황, 운전 실태, 건물 유형번 효율 수준, 그리고 절감, 잠재량 등 정보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사무실에 들어가면서 음. 한 층을 다 쓰는 구조로 가다가 네. 구조 조정하면서 사무실을 반으로 나눠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네. 사무실 반을 나눠서 반만 계약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왼쪽을 쓰실 거예요? 오른쪽을 쓰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오른쪽은 좀 비싸고요. 왼쪽은 싸요. 왜요? 왜요? 오른쪽이 전망이 적고요. 햇빛이 많이 들어오고. 그쪽이 선호도가 높아서 오른쪽은 좀 비싸고 왼쪽은 똑같은 층의 임대료가 다른 거예요. 나중에는 에너지 효율에서도 임대료가 달라지지 않을까. 에너지 효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데이터베이스로 확인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산단도 마찬가지고 어느 위치에 에너지를 많이 쓰고 어느 위치에 에너지를 적게 쓰고 했을 때 배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도 고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2번. 자발적 소비 절약과 소통 중심 홍보를 통해 국민 참여형 수요 관리를 활성화시킨다고 합니다. 에너지 쉼표, 가스 냉방 등 참여 활성화로 자발적 전력 소비 감축을 유도한다고 합니다. 집에서 에너지를 얼마나 줄이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디를 줄여야 에너지가 줄을지 모르잖아요. 턱 대고 야 다 소독해 다 꺼. 온도 낮추고 네, 보일러 무조건 온도 낮추고 보일러 빼라. 온도 다 낮춰. 보일러를 껐다가 다시 키면 그 가열되는 그 맞아요. 시간 네. 때문에 또 실이 많이 생기잖아요. 네. 그리고 어느 방을 안 쓴다고 해서 꺼놓으면 그 방만 추운 게 아니라 그 네. 방으로 인해서 굉장히 추워지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데피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하는데 단순하게 집만이 아니라 기업이면 공장이라든가 어떻게 좀 더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쓸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참여해서 수요 관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있어야 네. 분석이 되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트윈이 필요하다. 디지털 트윈을 하기 위해서는 5G가 필요하다. 이렇게 그런 겁니다. 세 번째, 에너지 전환 확산을 촉진하는 효율 수요 관리 제도 개선. 1번. 소비 효율 등급제 개선을 통한 기기 효율화 가치 사슬 확립. 제도 개편을 정부에서 하고 기기 생산을 기업에서 하고 소비자가 구매함으로써 그 선순환 체계를 마련한다고 합니다. 제도 개편 부분에서는 품목 발굴, 선정 절차 체계와 최고 최저 등급에 대한 중장기 목표 기준 제시를 통해 기기 생산업계의 효율 경쟁을 유도하고 또 기업 부분에서는 고효율화 연구 개발을 해가지고 중소 중견 기업들이 효율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고 효율 등급 관련 기술 개발 지원을 강화하여 산업 생태계를 보강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최고 등급 제품 구매 환급을 통한 고효율 기기 시장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선전 나오죠. 무슨 보일러. 브라비? 예, 그거 거꾸로 타는? 그거 쓰면은 20만 원 예, 예, 준다고. 예. 선전 오. 나오고 수영이면 고급형으로 나오고. 한 10년 된 세탁기를 바꾸면서 네네. 네. 건조기가 없으시다고 계속 건조기 필수죠. 그래서 그러니까. 어금을 주고 트윈타워 그래서 타워형으로 사야지. 그 밑에는 세탁기 위에는 건조기. 예. 그 오브젝트로 혹시 예, 아 오브젝트로. 그렇죠. 그럼 이제 다 바꾸시는 거예요. 이제 시작입니다. 알바끼 들어간 식기, 거예요. 세척기, TV. 네, 오브젯이 들어왔는데 그걸 살 때 상담 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2등급짜리는 싸대요. 네, 네. 오. 1등급짜리는 비싸다. 맞아.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효율이 좋은 1등급짜리를 쓰면 나라에서 돈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거를 주는 제품도 있더라고요. 가끔. 예, 가끔 있는데 네. 이번에는 그게 없더라고. 네. 2번. 에너지 사용 계획 협의 제도 개선으로 대규모 시설 수요 관리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협의 단계 부분에서는 대상 확대, 계획서 검토 기준 보완 등으로 실효성을 제고하고 사후 관리 단계에서는 협의 후 이행 여부 점검 그리고 실태 파악 관련 규정 보완을 한다고 합니다. 민간 사업자 협의 대상 기준을 공공사업자 수준으로 확대. 예를 들자면 민간 협의 대상 연료, 열 사용량 기준 현행은 5,000 TOE 이상, 향후는 2,500 TOE 이상. 기존에는 5,000 TOE 이상을 사용해야 협의 대상이 됐는데 향후에는 2,500 TOE로 낮추면서 이 대상을 더 넓혀 가겠다라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에너지 사용 계획을 협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한 곳에서 확 네. 당겨가면 네. 훅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게 심한 나라가 중국이라든가 이런 데는 오. 전기가 220V잖아요. 네. 얘가 갑자기 110V가 됐다가 250V가 됐다가 막 왔다 갔다 음. 하거든요. 네. 들쑥날쑥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협의를 해서 사용 계획을 만들면 어떻게 공급을 하겠다. 에너지라는 게 생산과 동시에 소비가 돼야 되는 거니까 어디다가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또 보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 그러면 ESS를 얘기하는데 ESS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사후 관리 단계 협의 후 이행 여부 점검을 하겠다는니다. 와, 했는지 빡세게 찾겠는지 실태 파악 관련 규정 보완 여기다 써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는 게 맨날 써놓고 안 하면은 돈만 먹고. 네. 제가 안 그랬어요. 얘가 그랬어요. 3번 공공기관 수요관리 제도 보완으로 에너지 절약 및 효율 개선을 촉진한다고 합니다. 에너지 절약, 경영평가 관련 점검지표를 포괄적, 균형적으로 재구성하고 공고 클라우드 센터 효율 개선에서는 지정 요건의 에너지 효율 항목을 신설한다고 합니다. 에너지 절약에 LED 조명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LED 조명을 설치하는데 좀 더 창의적으로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LED로 바꾸라 그러면 어떻게 하냐? 지금 있는 위치에서 저 램프를 뽑아서 저기다가 그렇죠, LED를 그렇죠. 꽂는 형태로 생각을 하잖아요. 네, 네. 넓게 이렇게 퍼지면 좀 더 그 효율적인 밝기를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보도자료 하나 더 보겠습니다. 12월 24일 보도자료. 산업부 국토부 건축물 에너지 성능 향상 협력 방안 마련 자금 지원 활성화를 통한 제로 에너지 건축물 확산 유도 건축용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및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 기간 확대 등 건축물 에너지 성능 향상 방안이라고 하면 손실을 최대한 막는 게 건축물이 네. 되는 거죠. 밖에 있는 열을 최대한 차단한다든가 밖에 있는 냉기를 최대한 차단한다든가 양쪽이 소통이
시행이 안 되게끔 막아버리는 건축물 에너지 성능 향상 방법들이 나와야 되죠.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에너지 성능 향상을 위해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공동부령으로 운영 중인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와 국토부는 20년 5월 11일 양 부처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약 20%를 차지하는 건물 부분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건물 부분 에너지 절감을 위한 업무 협약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부처 간에도 MOU를 해요? 기업과 기업이 MOU 하는 거는 계약서를 만들어놓고 진짜 이행하자고 네. 협의를 해서 업무 협약을 맺는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이거는 산업부하고 국토부하고 MOU를 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인. 사진 찍어야 되잖아. 이렇게 이게 압수하고 보통 이렇게 MOU를 체결하는 건 대가리가 다르기 때문에 MOU 체결하는 거잖아요. 결정권자가 다르니까. 그 사람 보면 매번 바뀌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좀 어색하긴 한 것 네, 같아요. 어색해요. 부처끼리 사진 MOU라는 게. 얘기해줬지. 그래서 네. 부채거리 MOU에 또 사진도 찍고 했더라고. 기사도 나오고. 근데 사진 찍으려고 하는 거네. 이거 언제 했어? 정확하게 언제 했어? 네. 20년 5월 11일이요. 2020년 네. 5월 11일? 이때 네. 뭐 선거 같은 것도 없어. 네, 그렇더라고요. 금년 실무자와 관계 전문가의 참여하에 건축물 에너지 혁신 솔루션 전담 조직 TF를 세 차례 운영하여 아래와 같이 협력 방안을 마련하였다. 그 협력 발반 1번. 건축용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 촉진. 건축물에 고정되어 설치 이용되는 기자재 품목 검토를 통해 금속젠 커튼 위를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로 신규 지정하도록 협의하였으며 향후 건축용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 촉진을 위해 지속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톤홀이 뭐예요? 예전에는 벽돌로 벽을 쌌잖아요. 네. 벽이 전체적인 하중을 받는 형태고 기둥도 있긴 하지만 네. 네. 벽도 하중을 받는데 요즘은 H빔을 네. 쭉 꽂아서 거기다가 올린 다음에 옆에다 유리벽을 딱 붙이죠. 그러니까 유리벽 자체 건물이 하중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커튼처럼 이렇게 쌓는 것을 커튼월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건물에 하중을 받지 않는 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벽. 예, 그게 이제 제가 있는 게 있어요. 네. 오. 하중 받는 벽은 두껍잖아요. 네. 그렇죠. 벽돌과 벽돌 사이에 스티로폼을 넣어갖고 열전달이 안 돼도 단열을 하는 거죠. 네, 네. 집을 졌잖아요. 네. 요즘은 그게 아니라 건축물 자체가 벽돌을 짓는 게 아니라 그냥 네. 유리를 옆에서 타타타타 붙여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고효율의 에너지 기자재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2번. 네. 자금 지원 활성화를 통한 제로 에너지 건축물 확산 유도, 에너지 절약형 시설 설치 등 제로 에너지 건축물에 소요되는 투자비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로 에너지 건축 관련 융자 지역 사업에 대한 관계기관 안내, 홍보 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그럼 돈 빌려줄 테니까 열심히 해달라. 네. 이런 얘기죠. 융자를 해주면 갚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갚아야죠. 그럼 별로 안 하고 싶은데. 융자 이자 내야 되잖아. 뻥탕 이자 내죠. 안 하고 싶은데. 별로 좋은 것도 없고. 그렇죠. 워낙 금리가 싸니까. 네. 그냥 돈놀이 하겠다는 얘기밖에 그런 느낌밖에 안 들어요. 정부 사업에 점점 이 융자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정부에서 네. 뭐 60조 투자한다 이렇게 하면은 네. 보통 한 최소 30조에서 50조 정도는 다 융자 사업이에요. 대출을 해준다는 이야기. 그리고 실제로 돈이 이제 투입되는 부분은 뭐 10조나 20조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생색내기 좋으니까. 21년 최대 150억 원. 그럼 150억 원 너무 작지 않나?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자, 21년 최대 20억 원 이내 예정으로 있고 뭐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뭐 융자 안 받을래요. 3번.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및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 적용 대상을 확대. 그린 뉴딜 확산과 2050 탄소 중립 선언으로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 인증을 희망하는 소규모 건축물이 늘어나고 있어 인증 적용 대상의 최소 면적 기준을 삭제하여 국민들의 인증 제도 참여를 제고한다. 인증을 받으면 뭔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인증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네. 근데 비교군이 항상 필요한 거잖아요. 이 정도 면적에서 이렇게 지면 이만큼 될 거다. 거기에 너네 몇 퍼센트 네. 되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비교군 선정이 이렇게 쉽지 않지 않을까?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갖고 한다라고 하더라도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4번.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 기간 확대 운영. 2020년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의무화 로드맵의 시행으로 내년부터 그러니까 올해부터 인증 건수가 대폭 상승할 것에 대비하여 원활한 인증 수행 및 인증 소요 기간 단축 등으로 국민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해 인증 기간을 추가 지정한다고 합니다. 7년에서 19년까지 81건. 그래서 이었는데. 20년 11월에 426건. 빨리빨리 인증하고 빨리빨리 처리하는 것은 어디든 환영합니다. 처리하는데 몇 개월씩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산업부와 국토부는 협력 방안 시행을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여 21년 내에 시행하고자 하며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 제도,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제도 등 공동 운영하는 관련 제도의 발전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부서 합쳐서 열심히 일을 하겠다라는 얘기고 잘 해서 좋은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